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대박플러스 시즌2를 통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강의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실전 투자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크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엎어진 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장도 잘 마감을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는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시간 동안, 이 1시간 동안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시장의 강의 내용들, 시장의 내용들 잘 들으시고 내일장 전략 잘 세우시고 앞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박플러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안 좋죠. 자,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움직임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27.21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안 좋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됐죠? 마이너스 21.63포인트 하락한 534.31포인트로 마감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환율 시장의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67.90원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 연중 최대폭으로 하락한 코스닥이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왜 빠졌을까요? 시장이 왜 빠졌을까요? 참 굉장히 어렵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확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요, 우리나라 증시의 시장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예, 외국인들. 우리나라 증시에서 과연 매수가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의 움직임이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인데요.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로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은 어떠한 구간일까요? 전혀 추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폭포수와 같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이 이 구간에서 잡힐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뾰족한 수로 대답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 시장의 3대 악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재 어떤 부분이죠?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 할 것 없이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내용들이죠? 어떻습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입니다. 슈퍼 달러라고 보통 시장에서 명명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슈퍼 달러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요, 그 슈퍼 달러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환율 시장이 상당 부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엔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이겠죠.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상당히 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일본과 중국과 여타 다른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환율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훼손이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최근이겠죠? 독일과 프랑스, 영국. 쉽게 말씀드려서 유럽을 움직이고 있는 3개 국가의 경기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경기 둔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율이겠죠.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 유럽 경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영향력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하락세, 현재 지금 코스닥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세 가지가 풀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상승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구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1927.21포인트로 마감한 종합주가지수. 어떻습니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은 낙관적이지 못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01로 한번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자 3.89%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밑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이 밑꼬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이 부분들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요? 오늘 그동안의 시장에서 가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마찬가지겠죠? 게임주들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방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 어려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7월달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하방세들 한 번쯤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황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요. 최영동의 추세 실전 매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추세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 매매. 자,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하단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단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 530포인트 선에서의 하방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 안 볼 수 없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단순하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니고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로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은 짧은 단봉에 대한 움직임들. 오늘 양봉으로 시작을 했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악재 요인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요번 주에 수요일날 뭐가 있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 자, 금통위 최경환 장관이 과연 어떠한 얘기들을 할까요? 그죠? 그리고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어떠한 코멘트들을 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단기적인 리바운딩 장세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드라기 총재, 유럽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들을 할지에 대해서 여부가 체킹이 되셔야지만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요. 최영동의 추세 매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란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란.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내가 수익률을 얻어내는 게 주식 투자죠. 하지만 큰 틀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개별 증권의 투자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하는 행위입니다. 자, 수익과 위험을 전망하는 증권 분석은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분석 행위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개론적인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 시간에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하셔야 되겠죠. 저점 매수와 고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익과 위험을 전망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매매를 임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세매매라는 게 큰 틀이거든요. 추세매매. 이 추세매매가 굉장히 좀 큰 틀인데, 이 추세매매의 기본적인 첫 번째 과제가 사실은 시황 분석입니다. 시황 분석.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 3대 악재, 실적, 정책, 그리고 유럽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세 가지,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세 가지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실시간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진행이 되지 않고서 여러분들 오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손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주식시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하얀색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점입니다. 자, 대변수에 의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이 세 가지 악재 유출, 대변수에 의해서 오늘자 상당 부분 하락세를 놔줬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황 분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좀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선택이 중요하겠죠. 업종 선택. 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주 업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들이 가장 강세를 보여줬죠? 국내 내수주들이, 국내 내수 업종들. 쉽게 말씀해서 한국전력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KTNG, 담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상승하는 가운데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상승 주도 업종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이 3%, 1%씩 빠지는 과정에서도 시장을 견지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었다. 이 업종을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시장 하락 시 시장 하락을 초과하는 하락 주도 업종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3%, 1%가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종목군들이 하락 주도주겠죠. 이러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단순하죠?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만 잘 기억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업종 분석, 종목 분석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 분석이 뒷받침되고 나서부터 업종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강의를 여러 가지 들으셨겠죠. 물론 차트적인 분석들, 캔들적인 분석들, 여러 가지 분석법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러한 분석들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시황, 업종,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의 탑픽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황 분석, 업종 분석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독서. 뭐 일주일 만에 뭐 나는 월급을 번다. 기술적 분석으로 뭐 7일 만에 완성하기. 뭐 이런 책들 상당히 많이 보실 텐데요. 사실은 저는 그런 책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책들에서 담겨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볼까요? 기존의 이제 원서라고 할까요? 원론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뭐 압축해가지고 써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읽으셔가지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구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책이죠? 이게 책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무라카미 구니오가 시장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흐름들의 사국면을 단순하게 도표화시킨 거거든요. 금융장세 많이 들어보셨죠? 실적장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나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국면에 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자,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됩니까? 요번 주 수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하시킬까요? 동결시킬까요? 상당히 좀 어렵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요번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게 되면 12월 달에 할 게 없습니다. 금리 동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요, 미국 금리와 달리 우리나라 금리는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금융연세 어떤 게 포함됩니까? 역실적 장세가 포함이 되겠죠? 자, 실적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실적이 올라가나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EPS 자체가, 추정 EPS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와 이게 되겠죠.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가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는 현재 역실적 장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국내의 상황인 거고, 이 역시정세라는 건 사실 우리 국내의 상황인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해외 쪽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올라가고 있죠.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역금융장세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금융장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진행시키고 있는 정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여기서 우리 증시는 어떠한 국면에 있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숙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저와 같이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 첫 번째, 이평선 매매입니다. 이평선 매매. 이평선. 여러분들 이평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추세의 변화를 하나의 값으로 압축함으로 추세 변화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자, 차트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차트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001. 다른 종목들 안 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종목들을 보시기에는 상당 부분 맞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고 되면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증시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5일 이평선 자체가 20일 이평, 그죠?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다 뚫어버리고 하락하는 모습들입니다. 데드크로스죠. 추세도 아니고요.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급락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죠. 급락. 자, 급락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급락을 발생시켰던 요인들이 왜 나왔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역전을 시킬 것이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매매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여러분들 9월달 초순입니다. 9월달 중순이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발생됐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던 추세 하단에 대한 움직임들이 깨버렸습니다. 그럼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될까요?
매매 진행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매매 진행하시면 안 돼요. 자, 201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거의 똑같습니다. 201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하죠. 자, 작년도 12월 달 초에 발생됐었던 저점입니다. 이 저점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구간은요, 이 첫 번째에서 발생됐었던 저점하고요, 두 번째에서 발생됐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세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가죠? 주가가? 쭉 올라가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차트를 보았을 때 쭉 올라갑니다. 하나의 중심선을 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주가가.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끊임없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정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점 어떻게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점에 대한 움직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나왔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그 방법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정점을 만들어냈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빠지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존에 발생됐었던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 하단에서 주가가 한 번쯤 스탑이 걸립니다. 한 번 스탑이 걸려요. 자, 스탑이 걸린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기존에 어떻습니까? 기존의 추세 상단까지 진행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의 상승 추진력이라고 할게요. 상승 추진력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다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의 하단이 뭐가 되죠? 그동안엔 지지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엔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가 되죠?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이 구간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죠. 저만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지지 라인이 그동안의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찍고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점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 마찬가지죠. 여기서 알 수 없었듯이 여기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최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최바닥을 잡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릎에 잡아서 어깨에 파는 방법. 자, 그렇다고 되면 저점은 시장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행이 되고 나서 알 수가 있겠죠.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 저점 만들어내고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찍히죠.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 저항 라인이 잡힙니다. 하지만 기존의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최저점까지 빠지질 않고 중단에서 저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라인과 이 선과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추세를 그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통해서 꾸준하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는 쭉 빠지게 돼 있죠.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뒤엎은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다시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다시 상승 추세의 하단을 깨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겠죠. 시장의 참가자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동안의 단기 상승 추세는 꺾였구나. 꺾였을 때의 의미들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악재.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9월달 정점을 찍었을 때부터 시장에는 시그널들을 주고 있었죠. 달러 강세 지금 당장 됐을까요? 1070원이 지금 당장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서 꾸준하게 시장에다가 신호들, 뉴스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엔저에 대한 내용들,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대상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그널들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을 깨트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시고 매매를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만큼 추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요소들, 팩트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급락 부분들, 그죠? 인지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자의 코스닥 급락은 왜 나왔을까요? 오늘자의 코스닥 급락 왜 나왔을까요? 자, 001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는요, 코스피 증시, 코스닥 증시 풍선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요, 한 시장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양시장이다 이렇게 커지고 동일 비율로 올라가는 시장은요, 미국 시장도 좋고요, 유럽 시장도 좋고요, 중국 시장도 좋고요, 일본 시장도 좋고요, 신흥국, 이머징 마켓 자체도 다 좋았을 때 두 시장이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치고 올라오죠? 자, 일본, 미국, 유럽, 우리나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샌드위치 시장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하나가 눌리게 되면 하나가 올라가는,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눌리는 그런 증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동안에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게임주, 화장품주들, 중국 내수주들, 관련 종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화장품주들이 타깃이 돼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대형주들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기본적인 대략적인 구도는 눈에 보이시죠? 대략적인 구도. 어떻습니까? 추세를 깨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러한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를 통해 가지고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아마 제가 이 시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들,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을 종목별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자, 이평선을 한번 볼게요. 자, 5일선 이평. 이평선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5일선 한번 볼게요. 5일선.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매매 가격으로 단기 매매선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5일선 어떻습니까? 5일선 많이 보시죠? 5일선. 5일선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요. 이 5일선에 대한 움직임들, 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특성들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5이등 기울기, 현재가 대비의 위치, 다른 중장기 이평선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일선입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0일선은 중기 매매선 또는 심리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일선이 꺾인다? 심리가 상당히 많이 훼손된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선은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거겠죠? 자, 21선이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1선입니다. 3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 추세선 또는 수급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드려요. 수급선이에요. 수급선.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중기적 추세선 또는 수급선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수급선마저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무너진다, 종목이 무너진다 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이겠죠. 사실은 121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1선 경기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경기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21선의 지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탈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200일선, 300일선 다양한 이평선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 보셔야 될 부분들은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정도만 체크를 하신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에서의 매매법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방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붕 뜨더니 단기 이평 자체를
쫙 벌리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죠. 쭉 이어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움직이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역별 구간에 진행이 되죠. 역별 구간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저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구간들이 나와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평으로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좀 극단적인 그런 차트의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방향성 분석입니다. 방향성 분석. 방향성 분석. 이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분석법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는 방향성 분석입니다. 방향성. 5일선, 21선, 60선, 121선, 이동평균선 순서로 상승 전환되는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진행될 때 5일선 먼저 21선, 61선, 120선 짧은 순서부터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상승 전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락 전환 어떻게 되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 순서로 하락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골든 크로스죠. 그 다음에 하락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죠? 데드 크로스로 진행을 보통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 분석인데 지지선 분석. 지지선.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지지선이라고 하게 되면 어렵죠. 지지선. 눌림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한 귀에 그냥 쏙 들어오시죠. 눌림목 매매, 눌림목을 찾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눌림목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십니까? 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상승하게 되나 하락 반전될 때는 이동평균선 차례로 하향 이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일선 매매, 21선 매매, 61선 매매, 121선 매매 자체가 다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눌림목. 자, 그때 상황별로, 그때 종목별로, 그때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은 제가 종목별로 나중에 종목 추천해드릴 때 한 번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구간에 대한 완성도를 상당 부분 높여갈 수 있다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항선 분석입니다. 저항선 분석. 차례로 정상이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21선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중진선입니다. 61선, 수급선, 120선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 하락하게 되나 상승 반전을 할 때에는 각 이동평균선이 차례로 상향 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 이를 이용한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항선 분석.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씩 제가 다 뜯어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크로스 분석입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골든 크로스 보이시죠? 골든 크로스, 그 다음 데드 크로스가 존재한다.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 21선이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크로스냐, 골든이냐, 데드냐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 여러분들 시장에서 실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박스 기법이라고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밀집도 분석이에요. 밀집도. 5일선, 11선, 21선. 이 이평들이 짧은 구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얽혀 있는 구간이 밀집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스권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들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급등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급등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단기 이평과 중장기 이평 자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상승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또는 하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응축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할 것 같고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 분석입니다. 방향성 분석. 이 구간 상승 방향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차례대로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쭉 흐릅니다. 다시 올라가죠. 하락 방향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밀집도 분석입니다. 밀집도 분석.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과 하락, 밀집도, 비추세 구간이 엮이면서 주가는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선 분석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1선 지지를 통해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꾸준한 우상향 패턴의 전형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지겨우시죠? 하지만 끈기 있는 투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짧은 기간의 인내만 필요하다. 짧은 기간의 인내 이후에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연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항선 분석이에요. 저항선 분석. 저항선 분석.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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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끊임없이 빠집니다. 어떠한 이유에든지 간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기업 실적, 기업 본연의 가치 자체가 빠진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주가가 끊임없이 빠집니다. 올라갈 틈이 없죠. 올라갈 틈이 없습니다. 올라갈 틈이 없습니다. 21선, 61선, 121선 끊임없이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전까지는 쉽사리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점이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크로스 분석입니다.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종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한 종목, 좋은 종목 시장에서 발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장점, 그죠? 하나의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을 10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종목군들을 끊어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밀집도 분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석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종목 보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가가 움직이질 않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루하죠.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힘들죠. 자, 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4개월 동안의 횡보 이후 주요 분수 한 점에 모인 시점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자, 장대 양봉 하나 터지죠. 이 구간들 제가 잡아가는 실전 매매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저희 강의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론 개념이다 라는 시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가의 속성입니다. 대다수의 주식은 일직선과 같은 형태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일직선과 같은 형태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형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추세를 형성을 하고요. 수익과 손실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주가는요. 이러한 주가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매도하고 한 종목을 가지고도요. 3번, 4번, 5번, 6번 1년 내내 매매해도 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종목을 가지고 몇 번을 매매하시는 분들. 나는 한 종목밖에 안 봐. 나는 2종목밖에 안 봐. 난 3종목밖에 안 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한 번쯤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한 분들이 과연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추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보여주고 있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추천주 한번 조금 실전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정도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 강의에 부합하는 종목을 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MK 트렌드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NK 트렌드라는 종목이에요. NK 트렌드. 어때 보이세요? NK 트렌드. NK 트렌드 종목을 잘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NK 트렌드. 의료업종입니다. 의료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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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NK 트렌드. 이 NK 트렌드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MBA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MBA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MBA 브랜드가 현재 뭐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죠.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고요. 뭐 국내 판매량보다는 오히려 중국 의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농구 열기가 상당히 많이 죽었죠. 상당히 농구 열기가 상당히 많이 좀 죽은 상황인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NBA에 대한 뭐 강점? 아니면 이제 인기 자체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슬림덩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농구 만화가 유행했을 때 그 열기와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NBA 브랜드 자체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추세라는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추세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9,000원이었던 주가가요, 단기간에 의료업종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라든지, 한섬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빵 뛰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이 동반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섬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왜 급락했나요? 실적에 대한 컨센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컨센을 잡아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의 NK 트렌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58, 5.59% 마감을 했죠. 15,200원으로 마이너스 5.59%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5일선과 21선 어떻습니까? 5일선과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체킹이 되고 있겠죠. 분봉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봉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봉상. 1분봉으로 보이시는데,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5분봉. 주가가 일단은 시가 자체는 상당히 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15,200에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쭉쭉쭉 빠지죠. 변동성을 계속 보여줍니다.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거래량 자체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밑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달려있죠. 그리고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오늘자에 체킹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악재 요인이겠죠. 유럽의 경기, 실적, 정책. 이 세 가지 악재가 시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실적이 담보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아니면은 시장 확대,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 흐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일시적으로 상승을 일으켰던 이 지점과 그리고 눌림목을 받았던 이 지점 그리고 오늘자의 이 지점까지의 움직임들을 추세라는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탕탕탕탕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되면 추세 하단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을 끝까지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죠. 자, 추세 상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올라가죠.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에서는 이미 이 추세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추세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받아주고요. 여기서 받아주고요. 여기서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순하죠, 여러분들. 매수가는 15,000원에 잡으시면 돼요. 15,000원에. 추세를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시황 확인됐죠. 시황 확인됐습니다. 시황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됐죠? 실적 확인이 됐습니다. 업황에 대한 내용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오늘 종가 개념이겠죠? 15,000원. 매수 받으시면 됩니다. 내일자 마찬가지로 높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 부분 높게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좀 약하게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이라기보다는 15,000원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목표가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동성, 결정권이 굉장히 결정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껏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세 상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리고 나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20%, 30%, 40%, 50% 수익 내시고 싶으시죠? 그럴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최근 시장에서는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짧게 치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타를 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항상 들어가셔서 홈런을 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짧게 치면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홈런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 상단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손절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추세가 깨지게 되면 시장의 참가자들은 추세가 깨졌네?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거기에 편승하셔가지고 때리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매도 어렵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자, 이 MK 트렌드 수익 못 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못 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추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종목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도 수익이지만 손실 났었을 때 내가 알고 손실 내는 거하고 내가 모르고 손실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기에는 손절 라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15,000원대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장중에 조금씩 올라가요. 하지만 추세 하단을 이탈을 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분명히. 그죠? 자,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미련 없이 매도 때리세요. 미련 없이 매도 때리십시오. 14,500원에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저희 말고 시장에는 너무나 넘쳐나요. 그 사람들이, 그 매수자들이 주가를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너도 매도하고 나도 매도하고 시장의 모든 차원에 다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매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쭉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여기서 내가 2, 3% 손절이 나가지고 돈을 잃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좋은 매매 기법을 배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리니까요. 자, MK 트렌드 오늘의 추천 공략주 그리고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한 조금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세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황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은 뭐다? 오펜스가 아니고 디펜스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말씀 좀 드렸을까요? 자, 달러에 대한 얘기들 꼭 해드렸고요. 유럽에 대한 얘기들 꼭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들, 이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발 빠른 시황,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시장 대비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잘 잡아내드리는 전문가, 멘토, 링을 계속해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으로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추세 강의에 대한 조금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2강, 3강, 4강, 5강, 6강을 통해가지고 패턴 분석, 추세 분석, 기업의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법 강의, 종목 상담까지 함께 진행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많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많은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최영동 멘토였습니다.